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코스피가 5천 시대를 열었습니다. 5천 시대 주도주가 꺾이지 않고 계속 가야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텐데 그 대표적인 주도주 가운데 하나가 반도체가 되겠죠. 오늘은 반도체 업종 애널리스트와 함께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수림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신 이수림 애널리스트께서는 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반도체 수합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메모리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HBM4 품질, 주주 환원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을 꼽아주셨고요. 약점으로는 지금 주가가 단기 과열 국면에 와 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H200 중국 수요와 휴머노이드 확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위험 요인으로는 여전히 관세 리스크 그리고 AI 사이클의 변동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15만 4천 원 그리고 75만 6천 원대 가격이 있는 상황인데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올 초에 17만 원 그리고 각각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셨는데 지금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단 주가 측면에서는 보고 계신가요? 주가 측면에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저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모두 다 29일에 저희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이제 단기간 주가 좀 슬로우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이제 3월 말까지 본다면 상승 트리거 추가적으로 남아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게는 이제 HBM4의 퀄 테스트 하이닉스보다 좀 먼저 통과하느냐의 여부가 주가 상승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에게는 이제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미국 투자 확대 여부가 좀 주가 상승의 추가적인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디램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이 측면에서는 우위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두 업체 다 수혜는 뭐 많이 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강도 우위를 따진다면 이제 범용 디램 캐파가 더 많은 삼성전자가 현재 국면에서는 이제 가격 레버리지를 더 많이 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이제 최근에 이에 따라서 이제 캐파 증설을 계속해서 좀 앞당기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뭐 HBM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원탑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서 삼성전자 HBM4와 관련해서 퀄 테스트를 SK 하이닉스보다 먼저 통과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HBM 경쟁 구도에 있어서의 변화가 지금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HBM4에서는 저희가 사실 이제 이게 3분기부터 양산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네. 물량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내년 1분기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확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HBM4의 그 난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뭐 일정 부분에서는 뭐 어려움 겪고 있고 하이닉스도 이제 뭐 속도나 발열 부분에서 약간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퀄 테스트 선점 가능성을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금 속도 기준을 이제 가장 좀 빠르게 달성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점 가능성도 대두가 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점유율 측면에서는 이제 여전히 하이닉스가 더 많이 가져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HBM 시장을 보자면은 여전히 하이닉스의 또 HBM 점유율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따라가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최근 마이크론은 이제 HBM4에 있어서는 속도 기준과 뭐 여러 가지 뭐 성능 측면에서 네. 조금 뒤떨어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에서 좀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뭐 파악하기 좀 어려움이 있지만 삼성전자가 확실히 좀 마이크론은 이제 제쳤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까지 네.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H200 수출과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수출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다보스 포럼에서 엔트로픽 CEO가 이 H200을 또 중국에 파는 것이 북한의 핵무기를 파는 것과 같다. 또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판을 했는데 H200의 중국 수출을 갖는 의미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H200의 중국 수요가 붙어주면서 사실 HBM3E 저희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작년 이제 하반기 계속 있었는데 이 우려도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H200에 HBM3E가 탑재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제 HBM3E의 가격 하락 리스크가 뭐 줄어든 것과 더불어서 이제 HBM4의 그 본격 양산 시점이 내년 1분기로 지연된 게 오히려 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HBM3E의 그 시계가 길어졌는데 네. 이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제 3E에서는 뭐 가장 이제 경쟁력을 높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익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제 요건으로 좀 작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내신 리포트를 보자면은 휴머노이드는 지금 로봇이 아니라 움직이는 AI 컴퓨터다. 이에 따라서 휴머노이드가 메모리 산업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뭐 반도체도 많이 들어가겠죠. 이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휴머노이드는 이제 사실 기술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제품이라기보다는 이제 대량 보급을 목표로 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원가 구조 통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이제 원가가 2만 달러 수준인데요. 근데 반도체 관점에서는 이 원가 구조 통제를 위해서는 휴머노이드 컴퓨팅 칩의 에이직화, 네. 그러니까 전용화가 필수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범용 칩을 사용할 경우에 불필요한 범용 연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의 실제 보급 대수보다 추론이나 학습 비용이 더 빠르게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휴머노이드는 저는 100% 온디바이스 AI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엣지 AI 형태. 그러니까 저희가 스마트폰도 주기적으로 뭐 OS 업데이트해서 버그 수정하고 성능 업그레이드 하는 것처럼 휴머노이드도 자체적으로 연산을 수행하지만 이 데이터들을 주기적으로 클라우드 보내고 또 그 이제 성능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식으로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백엔드 인프라와의 이제 연결성 역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 컴퓨팅 칩의 그 중요도는 이제 전체 원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속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이브리드 엣지 AI 형태로 휴머노이드 컴퓨팅 칩이 에이직화가 이루어지면 이 불필요한 범용 연산이 제거되면서 결국 최종적인 병목은 또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텍스트 데이터보다 훨씬 큰 물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또 대역폭의 확대 필요성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체에서는 LPDDR 그리고 백엔드 인프라 단에서는 HBM 수요가 구조적으로 좀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휴머노이드 본체에 탑재되는 LPDDR만 해도 스마트폰 대비해서 기기당 3배에서 4배 정도 탑재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동차만큼 수천만 대에서 1억 대 정도가 보급될 경우에 신규로 이 스마트폰 D램 대비해서 한 30-40% 정도의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에서도 말씀하신 메모리 병목 현상과 관련해서 수혜주로 원탑으로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꼽고 있더라고요. 물론 외국 회사들도 많이 꼽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조금 더 연장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네. 저희가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지금까지 항상 새로운 IT 기기의 출현과 함께 했습니다. 예를 들면 PC,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서버 붐이 일어났을 네. 때. 그래서 이 새로운 IT 기기의 출현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휴머노이드를 또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 주면은 또 SK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삼성전자도 일찌감치 잠정 실적 발표하고 또 확정 실적과 부문별 실적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서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최근 실적 눈높이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이제 실적 자체로는 뭔가 시장을 놀래킬 만한 요인은 크게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캐펙스 관련한 코멘트 그리고 HBM 관련 상황 업데이트나
변화, 그리고 이제 하반기 수요 전망, 그리고 미국 투자 관련한 이제 언급에 저희가 좀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관세 이슈와 관련해서는 사실 대부분의 의견을 들어보자면은 크게 우리가 우려할 사항은 없다라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관세 관련해서는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당장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매출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영향까지 나타나진 않을 거라고 보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관세 이슈는 수요가 꺾이느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반도체 입장에서는 그 비용 구조와 투자 압박을 좀 자극한다라는 점에서 부담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에 투자를 확대해라 라는 이제 요구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 좀 캐펙스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네. 최근에 계속 뭐 미국 투자 관련해서 전략을 좀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는 분명히 좀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반도체는 결국에 미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관세 부과를 하는데도 뭐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대형주 쏠림 현상이 워낙에 심화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좀 올랐던 반도체 장비주들이 조정을 받은 종목이 꽤나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비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리포트에서 밝히셨던데 어떤 장비를 중심으로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사실 기관 투자자들의 가장 큰 고민 역시 뭐 메모리 종목만큼 이익 측면에서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제 매력적인 종목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고민이 이제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이 이제 디램 가격은 뭐 유례 없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파가 증가하지 않는 이제 국면이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 저희가 알파를 내기 위해서는 소부장을 좀 투자해야 하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장비가 가장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판단인데요. 이제 그 이유가 저희가 MC5X P4 이렇게 올해 캐펙스 투자를 기대했던 것 대비해서 캐펙스가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치로 좀 말씀드리면 올해 이제 디램 신규 투자는 한 140K 정도, 그리고 전환 투자는 180에서 190K, 그리고 낸드 전환도 작년 대비해서 좀 증가를 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보면 이제 전공정 장비 업체가 27년까지 실적을 봤을 때도 가장 매력적이다라는 판단이고, 그 중에서도 저는 PSK라는 종목을 이제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 간략하게 제시를 해주시죠. 네, 메모리 주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남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월 29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 조정이 좀 나오면 저는 오히려 이제 매수를 좀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메모리 주가 레벨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신다면 기존의 AI 주도주 종목들 중에서 펀더멘탈은 여전히 이제 견조한데 최근에 이제 메모리로 수급이 쏠리면서 관심이 좀 떨어졌던 종목들을 매수하고 하반기를 기다려보는 것도 좀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테마가 계속 된다고 보면 이제 하반기에 MPU 그리고 에이지 관련 밸류체인들이 좀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단을 해봤습니다. DS투자증권의 이수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